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을 정리하고 뒷이야기를 들어보는 시간이죠. 연예가 파일입니다.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에는 좋지 않은 소식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게 말이에요. 가수 개운숙 씨, 그러니까 뭐 네. 40대 이상은 다 아는 정말 인기 가수였는데 네. 이 필로폰 투약 혐의로 구속이 됐어요. 네. 일본에 진출해서 성공을 하는 케이스가 많지가 않아요. 네. 사실 예전부터 꾸준히 일본을 향해서 가고 있지만 네. 최근에 젊은 분들이야 카라 뭐 얘기를 많이 하죠. 소녀시대 얘기를 하고 하지만 원조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있잖아요. 네. 근데 개은숙 씨가 사실 미소라 히바리라는 제일교포 1세 가수분이 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미자 씨 정도로 굉장한 명성을 얻은 가수였거든요. 그분의 뒤를 이은 교포 출신 가수로서 정말 자긍심을 많이 줬던 교민들 사이에서는 그런 예. 가수입니다. 근데 네. 그 개은숙 씨가 사실 일본에서 꾸준히 활동하다가 2000년대 초반부터 삐걱거리기 시작을 했었고 한국으로 왔던 계기가 집에서 그 각성제를 소지했던 혐의 때문에 네. 체포가 되면서 관련해서 일본에서 오게 됐잖아요. 재기를 위해서 정말 꾸준히 많은 노력을 했었고 지난해 초에도 음반을 냈었지만 수입차 빼내는 그 과정 속에서 예. 그 딜러하고 여러 가지 뭐 의견 충돌, 여러 가지 뭐 서류 조작 과정, 뭐 여러 가지 의혹을 받게 되고 네. 여기에 대해서 개은숙 씨는 뭐 부정을 했었고 이거는 뭐 알지 못했던 일이었다 등등 법적인 문제가 지금까지 있는 상황이었는데 예. 결국은 이번에는 또 필로폰을 한 3차례 정도 투약을 한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된 상황이에요. 예. 그래서 사실은 그 우리나라에서 재기를 도모하는 과정에서 많은 분들이 도와줬었는데 최근에 또 한일 수교 50주년을 기념해서 일본에서 먼저 러브콜이 와서 예. 음반 제작을 위한 굉장히 야심찬 과정을 하고 있었다는 거죠. 예. 근데 지금 며칠 전부터 연락이 두절이 되더니 이런 뉴스가 나왔고 결국 구속이 되면서 옆에서 재기를 도왔던 많은 분들이 많은 충격을 받았고 예. 개은숙 씨와 관련된 소식이 일본이 좀 뒤늦게 전해졌어요. 그래서 일본 그 현지에서 교민들은 어떤 분위기인지 제가 취재를 쭉 해보니까 그 개은숙 씨가 고생을 참 많이 했다라는 얘기를 이구동성으로 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90년대 초반, 중반 왕성했었잖아요. 소속사에서 관리를 하는 과정 속에서 개은숙 씨가 그때 당시 행사도 참 많이 뛰었었고 행사를 뛰는 과정 속에서 뭐 교통사고가 나는 일도 있었는데 네. 후유증에 시달릴 때 약을 줬던 것이 각성제와 관련된 그런 약품이었다라는 루머가 한참 돌았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개은숙 씨의 선택의 문제도 있었겠지만 소속사에서 관리를 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되는 게 아니었을까는 굉장히 후일담들 제가 듣고 왔습니다. 네. 요즘 친구들, 젊은 사람들은 개운숙 씨가 어떤 인물인지 잘 모르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네네. 저도 사실 최근에 재기한 모습을 보고서야 이제 알게 됐는데 네네. 엔카의 여왕이라고 할 수 있는 개운숙 씨 77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이제 일본 진출, 처음에 처음 국내에서 데뷔. 진출을 네네. 데뷔를 했죠. 네. 샴푸 광고 모델로 데뷔를 했다가 네. 85년도에 일본으로 건너간 것으로 알고 맞습니다. 있습니다. 근데 저분이 예. 원래는 이렇게 짧은 머리가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네. 처음에 데뷔할 때는 샴푸 모델로 데뷔를 했어요. 긴 머리의 그래요? 소유자였고. 근데 이색 이력이 뭐냐면 사이클 선수였던 걸로 학창 시절에 이렇게 전해지고 있거든요. 근데 국내에서는 기다리는 여심이라는 발라드 노래하고 예. 노래하며 춤추며라는 약간 팝 발라드, 팝 댄스곡 같은 곡으로 히트를 쳤었는데요. 신인상까지 수상을 했었습니다만 여러 가지 부침이 있었습니다. 한계점에 이제 봉착을 하게 된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미모가 특출났고 노래 실력이 특출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루머도 많았고요. 예. 또 결혼을 준비했었지만 결혼에 실패를 해야 되는 결혼을 하지 못하는 집안의 남자 쪽 집안의 반대 때문에 하지 못하는 상황도 있었고 또 간통과 관련된 루머도 있었었고요. 예. 확인이 그때 당시 안 됐었지만 아무튼 여러 가지가 여자 가수로서 보수적인 사회에서 활동하기 힘든 상황이 벌어지면서 일본에서 제작자의 눈에 띄게 됩니다. 예. 그래서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할 수 있는 계기가 됐는데요. 일본으로 진출을 하면서는 자긍심을 많이 줬던 가수였던 게 뭐냐면 조용필 씨도 원래 원조 한류 스타잖아요. 그래서 홍백가합전이라고 그래가지고 연말이 되면은 1년 동안 정말 왕성하게 활동을 하고 가장 히트를 많이 쳤던 그런 가수들이 출연을 해서 예. 내기를 하는 그런 겨루기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는데 거기에 출연을 조용필 씨도 한 4회 정도 출연한 걸로 전해지는데 개은숙 씨는 7번, 그러니까 7년 연속 네. 출연한 걸로 지금 이미 다 기록이 나와 있거든요. 예.
그렇게 성공하기가 쉽지 않은데 사실 2000년대 초반부터 소속사 이적 이후에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습니다. 소속사와 법적인 다툼이 법적 분쟁을 오래 겪으면서 뭐 도박으로 인해서 소속사와 분쟁이 일어났다. 개연숙 씨는 아니다. 콘서트를 하면서 여러 투자를 한 것만큼 관객이 들지 않아서 여러 가지 부채가 생긴 거다. 계속해서 대립각을 세우게 됐었고 그런 과정 속에 90년대 후반에는 지인인분 남자친구하고 결혼을 하면서 결혼 생활을 잘 해 나가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또 여러 가지 또 부침을 겪게 되면서 이혼까지 했었거든요. 근데 이혼 이후에 한국으로 와서도 어떻게든 나는 일본으로 가서 재기를 하겠다. 그래서 야심찬 계획을 밝히면서 계속 포부를 다졌지만 결과적으로는 가지 못하는 상황이 된 거죠. 일본 같은 경우에는 각성제 그 소지, 그 위반 혐의로 체포가 된다거나 적발이 되면은 비자 문제에 있어서 엄격하기 때문에 다시 연장이 되지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개연숙 씨가 이번에도 다시 우리나라에서 체포가 됐고 구속이 됐잖아요. 이런 상황 속에서 주변에서 가장 안타까워하는 거는 그토록 갈망했던 일본 무대에서 먼저 러브콜이 와서 갈 준비를 했던 건데 인터뷰 일정까지 다 잡혀 있는데 이렇게 된 부분이라 너무 안타깝다라는 겁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김정은 씨. 네. 김정은 씨. 재벌 2세와 열애 중이라는 뉴스도 있었는데 일단 뭐가 사실입니까? 진짜 재벌 2세입니까? 아니면 뭐 열애만 하는 겁니까? 저희들도 항상 이렇게 취재를 하잖아요. 취재를 해서 이제 들려주는 말이 공식적인 멘트가 되는 거니까 재벌에 준하는 재력을 소유한 뭐 재미교포다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외국계 증권회사에 있는 펀드 매니저다. 그래서 김정은 씨하고 한 3년 정도 열애 중. 근데 소속사에서는 뭐 조심스럽게 알아가는 단계라고 하기에는 3년째 열애 중이라는 게 사실 좀 말이 안 맞는데 열애 중인 거는 맞다라고 공식적인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김정은 씨가 이서진 씨하고 공식 연애 인정하면서 두 사람이 이미 혼기가 다 꽉 차 있었기 때문에 결혼하는 거 아니야? 라고 했다가 결국 헤어지고서 지금 수년이 흘렀잖아요. 근데 그때 당시에 제가 취재를 했었을 때 참, 여자 연예인으로 사는 게 참 마음이 아픈, 마냥 행복한 일은 아니로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마음속으로 이렇게 늘 응원을 했었거든요. 근데 김정은 씨 좋은 상대 만나서 이렇게 연애하고 있다라고 하면서 남자친구에 대한 스펙이 막 화제가 되고 있는데 사실 김정은 씨 또한 집안이 외가가 그 아이그룹이라고 제가 표현을 할게요. 22개의 회사를 거느리고 있는 아이그룹이고 또 굉장히 또 작은아버지도 뭐 한국은행 총재를 뭐 역임했었고 등등 여러 가지 그 외가도 굉장히 탄탄한 그 스펙의 소유자다라는 걸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정은 씨 지금 요즘 주말 드라마 새롭게 컴백을 해서 좋은 반응 얻고 있잖아요. 한때 굉장히 저희가 그 결별 이후에 취재를 하면서도 마음 아파하면서 취재를 했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좀 결혼 준비 뭐 결혼 임박설도 있거든요. 결혼까지 좀 꼴이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습니다. 진짜 좋은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네요. 네네. 네, 또 70년대 주연급 배우였죠. 진도희 씨. 갑작스럽게 췌장암으로 별세를 했더라고요. 맞습니다. 진도희 씨 그러면은요, 많은 분들이 40대 이상이신 분들은 저희가 그 80년대 후반, 90년대 초중반까지 그 에로물 전성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VHS라고 해서 비디오 테이프로 했던 시대인데 그때 당시에 그 젖소 부인 바람났네라는 그 굉장히 유명했던 시리즈가 있었어요. 그 시리즈의 여자 주인공이 세상을 떠난 게 아니냐라는 것 때문에 확인 취재들을 많이 했는데 절대 그게 아니고요. 그 사실은 그 70년대 초 중반까지 여배우들 춘추 전국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60년대는 그 트로이카 1세대가 있었고요. 남정님, 문희, 윤정희 씨 트로이카 1세대가 있었고 7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트로이카 2세대가 있었잖아요. 그 사이에 정말 걸출한 여배우들이 내가 1등이다, 아니다, 네가 1등이다 하면서 막 서로가 다툼을 벌였던 그 시대인데 홍세미 씨라든지 나오미 씨라든지 우현정 씨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같이 맹활약을 했던 스크린 스타입니다. 근데 이분이 췌장암으로 투병을 하다가 별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이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비디오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분하고 이름 문제 때문에 생전에 마음앓이를 좀 많이 하셨습니다. 곤욕을 많이 치르셨겠네요. 네, 그래서 법적인 문제까지 갈 수 없었던 부분은 이분이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좀 쉽지가 않았었다라고 하고요. 지금하고는 또 달랐으니까요. 그때는 인터넷이 발달되어 있지 않았었고 해서 그 젖소부인 바람난내를 제작했던 분이 한지일 씨라고요. 영화배우 한지일 씨가 제작자로 변신하면서 그때 대박을 쳤었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법적으로는 어떻게 못하니까 원로 배우 한 분을 내세워서 이런 이름을 사용하지 말아달라라고 정말 애원을 했을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다는 거죠. 가족들이 다 마음고생을 했다고 하니까요. 하지만 한지일 씨도 뒤늦게 거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을 뿐이었고 결국은 이분이 계속해서 지금 사망 이후에도 그분이냐 아니냐
이야기를 계속 하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요. 좀 안타까웠습니다. 네, 네.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네. 예. 그 방송인 백재현 씨, 뭐 개그맨 백재현 씨라고 해야 될까요? 이 백재현 씨 네. 성추행 혐의로 재판을 받았는데 검찰이 징역 6개월을 실형을 구형했습니다. 그러니까 네. 성추행 혐의치고는 좀 형량이 높은 거 아닐까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백지연 씨는 다 인정을 하면서 반성문까지 제출을 했었다고 그러거든요. 다만 좀 정상 참작을 해달라고 했던 부분이 뭐냐면 만취 상태여서 기억이 잘 나지 않았던 점 이런 것들을 좀 많이 반영을 해달라는 네. 입장을 보였다고 하는데 예. 뭐 관련해가지고 정신적인 뭐 심리 치료까지 병행해야 된다는 게 검찰의 입장이긴 해요. 근데 다음 달에 선고 공판이 있긴 한데요. 백지연 씨는 사실 개그 콘서트 1세대 스타잖아요. 그렇죠. 예. 예. 근데 그 이후에 뮤지컬 제작자로 변신을 하고 나서 계속 승승장구를 했어야 되는데 개인적으로 이혼을 겪기도 했었고 끊임없이 이분을 맴돌았던 게 그 게이설이었습니다. 그냥 이렇게 좀 표현하기 좀 뭐한데 아무튼 그 동성애자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루머를 겪고 힘들고 이런 과정들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이런 부분으로 법정에 쓰게 되면서 이분이 과연 재기를 할 수 있을 것인가. 왜냐하면 연예인에게 있어서는 이미지가 절대적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이분이 굉장히 또 예전에 비해서 나이 든 모습 여러 가지 좀 이렇게 추레해진 모습을 보면서 과거에 그런 화려했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던 분이 사생활 관리로 인해서 이렇게 구설수에 오르면서 재기가 과연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낳게 하는 대목이었습니다. 네. 징역 6개월 구형은 됐고 네. 뭐 선고가 다음 달에 있다고 하니까 네. 어느 정도 어떤 판결이 나올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 주에 참 불미스러운 일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이거 제가 입을 열기가 네. 민망하네요. 진짜 다 불미스러워가지고. 네. 혜은이 씨의 남편이죠. 탤런트 김동현 씨는 또 사기 혐의로 징역 1년형을 또 받았더라고요. 아직까지 이제 검찰에서는 그렇게 구형을 했는데요. 재판부에서는 판결이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어서 네. 이분이 지금 일일 드라마를 하고 있는데 편집 없이 계속 방송은 나가고 있어요. 네. 근데 이게 지금 연예인은 제가 생명은 이미지라고 말씀 잠깐 드렸잖아요. 2009년에 지인으로부터 B 씨와 김동현 씨가 함께 돈을 오고 가는 그 자리에 김동현 씨가 있었는데요. B 씨는 가남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1억이 넘는 돈을 빌리는 상황이었죠. 예. 김동현 씨는 옆에 있는 상황에서 같이 그 사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 빌린 돈이 1억 2천 정도 됐었습니다. A 씨에게 B 씨가 빌린 돈이. 네. 근데 김동현 씨가 거기에서 5천만 원 정도를 받은 겁니다. 이렇게 되면서 갚아야 되는 상황인 거는 김동현 씨도 인정을 하기는 예. 하는데요. 왜 사기 혐의로 인해서 형사건이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납득이 가지 않는다. 억울하다라는 게 김동현 씨 측의 입장이에요. 예. 왜냐하면 B 씨에게서 5천만 원을 받았던 것은 김동현 씨 또한 B 씨에게 돈을 빌려준 것이 있었기 때문에 B 씨가 A 씨에게 돈을 빌리면서 거기서 일부를 내가 받았던 것뿐이다. 그리고 내가 A 씨에게 도의적으로 돈을 갚는 건 맞겠지만 사기라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렇게 주장을 또 적극적으로 하고 B 씨가 있습니다. 사망을 했기 때문에 또 문제가 크겠네요. 더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네. 예. 룰라 출신 가수죠. 룰라의 가수 김지현 씨. 마찬가지로 사기 혐의로 피소가 됐군요. 근데 이건 좀 더 짚어봐야 될 부분이요. 그 소속사하고 연예인 계약 관계에 있어서 이 흔히 좀 생기는 문제가 항상 뭐 사기다, 배임이다, 아니다, 소속사가 무능했다 예. 이런 논란이 있는데 예. 결과는 둘째치고 항상 먼저 대두되는 게 연예인 이미지의 치명타입니다. 근데 김지현 씨를 향해서 소속사 측에서는 돈이 없다고 그래서 4천만 원을 빌려줬는데 예. 그 돈도 갚지 않은 상태이고 다 거기다 또 김지현 씨가 언니들이라는 그런 그룹을 만들었었는데 네. 활동을 하면서 소속사 몰래 활동을 하고 활동비를 챙겼으니까 이건 배임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지금 법적 공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김지현 씨 측에서는 소속사가 일을 제대로 잡아오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면서 예. 전속계약 부존재, 효력 정지 처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냈었고 거기 네. 효력이 지난 2월부터 발생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김지현 씨 측에서는 행사비 6건에 대해서 받지 못한 것도 있다. 라고 하면서 지금 양측이 팽팽한 의견 대립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이게 김지현 씨뿐만 아니라 그룹 언니들의 멤버들도 다 네네, 맞습니다. 연루가 그래서 됐더라고요. 그 행사비와 관련해서 임의로 독자적으로 행동을 하고서 그 활동비에 대해서는 너희들이 챙긴 게 아니냐라는 게 소속사의 입장이고 이분들 언니들 멤버, 그러니까 김지현 씨를 비롯해서 2명의 네. 멤버들 모두 소속사 측에서 제대로 된 케어를 해주지 못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도 할 말이 있다. 항변을 충분히 할 수 있다라는 게 또 양측의 팽팽한 입장 대결입니다. 네, 이제 마지막으로 탤런트 윤종아 씨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아나운서 윤현진 씨의 동생이더라고요. 네, 보니까. 훈남이잖아요. 네, 근데 굉장히 이분이 잘생기고요. 공주의 남자에도 출연을 했었고요. 네. 보석 비빔밥에도 출연을 했었고, 예. 그 이브의 사랑이라는 드라마에서 이제는 그렇죠. 어쩔 수 없이 예. 하차를 하게 되는 상황인데, 그 전에 데뷔 초에는 좀 늦은 나이에 데뷔를 했지만 데뷔 초에는 윤현진 아나운서의 남동생이라는 후광을 입었었지만 오히려 안방극장에서는 주부 팬을 많이 형성한 네. 훈남 배우로 활동을 많이 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데 척수암을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발견을 했고 5월 말경에 수술을 하고서 굉장히 그 현장에 대한 복귀 의사가 강해서 수술 나흘 뒤에 복귀를 했다라는 거죠. 예. 하지만 아무래도 이렇게 무리수를 빚어서는 안 되겠다라는 생각 때문에 제작진하고 합의를 해서 26일 방송분을 끝으로 하차를 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건강 상태는 양호하다고 하고 방사선 치료를 꾸준히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안타깝습니다. 네, 네. 예. 한 주간의 연예가 소식 알아봤는데요. 백현주 대중문화 전문기자였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